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기하학 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우리 수학과 학부생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곧 화면으로 만나보게 될 거예요. 평소에 수학에서 특히 기하학을 공부할 때 좀 시각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론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에 대해서 조금 막연한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평면 기하학이 기하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비누방울, 비누막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쉽고 재미있으면서 유익하기까지 한 그런 기하학 놀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앞에는 이렇게 비눗물, 나중에 다 설거지할 때 잘 써야 되는데 여기 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대로 마시는 건 아니고 한번 불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비누방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비누방울. 항상 우리는 수학적인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놀기도 놀지만, 왜 이런 모양을 가져야만 할까? 좀 더 근본적으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철사가 있어요. 철사. 잘 보이십니까? 철사가 있어요. 철사를 비눗물에 넣었다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를 테두리로 가지는 비누막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가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불어보죠. 실패입니다. 얘가 너무 커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작은 철사를 넣었다 빼보겠습니다. 넣었다 빼면 막이 생기는데, 성공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관찰을 통해서 비누방울이 둥글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이 빨대를 통해서 불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튀어나오는데 여기 끝에 동그라니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작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작게 만들었습니다. 둥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둥글지 않습니다. 비누막이. 성공했죠. 삐뚤삐뚤한 모양에서 제가 불어도 동그란 모양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들한테 여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비눗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불어야 돼요. 마시는 거 아닙니다. 동그랗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관찰했습니다. 왜 그럴까? 짧게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고 계속 실험을 하겠습니다. 비누방울을 불면 뭐가 생깁니까? 여기 비누막이 있고 제가 이렇게 공기를 불면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가서 걔를 에워쌉니다. 에워싼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부피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피가 있으면 그 부피를 둘러싸는 표면이 바로 비누막입니다. 근데 걔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는 이 자연의 아주 놀라운 그 현상, 최소작용의 원리라는 그런 멋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이 자연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기를 내뱉든 어떤 걸 무엇을 통하여 비누방울을 불든 항상 둥급니다. 그 둥글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밝힌 게 비누방울이 둥글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밝힌 게 1950년대, 60년대 이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둥글다라는 건 알았지만 수학적으로 왜 둥근지 그 원리를 알아낸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이 안 됐죠. 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비누막을 한번 계속 얻어보겠습니다. 얘를 좀 둥글게 잘 말아서 한번 넣어보죠. 아까 비누막이 나왔는데 또 나올까요? 또 나왔습니다. 이 비누막 보이시나요? 비누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얘가 지금 제가 이 철사, 둥근 철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손잡이고 요렇게 둥근 철사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수학에서는 우리 closed curve라고 부릅니다. 닫힌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닫힌 곡선을 만들었는데, 닫힌 곡선이 이렇게 좀 매끄럽게 생길 필요는 없죠. 조금 더 제가 엉망진창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얘를 집어넣었다 빼면 다시 비누막이 생길까?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죠. 비누막이 생긴 거 보이십니까? 네. 이번에도 우연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모양은 어떨까?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한번 도전해 보죠. 자, 저와 같이 실험하는 우리 학생들 준비됐나요? 네. 그게 아니에요. 준비됐나요? 네네. 네네 선생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자, 한번 비누막이 안 생길만 하게 좀 약간 찌그러뜨려서 한번 넣어놨다 빼봅시다. 저는 이런 모양으로 이거는 안 생길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또 비누막이 생겼어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한번 볼까요? 네. 다 뭐가 생겼나요? 네. 네. 참. 이런 비누막. 네. 이런 비누막들이 생긴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벨기에의 실험 물리학자 플라토라는 사람은 이거를 실험을 계속 해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철사를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클로즈 커브, 닫힌 곡선을 만든 다음에 계속 넣었다 빼는 거죠. 넣었다 빼보고 이렇게도 빼보고 저렇게도 빼보고 하는데 항상 얻습니다. 비누막을. 여기서 또 잠깐 수학 얘기를 조금 하면 이 수학 얘기가 싫은 사람은 빨리 가기 누르면 됩니다. 항상 생기더라. 이 얘기를 아마 1800년대 중반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근데 내가 100만 번 실험을 했다, 1000만 번 실험을 했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왜 그럴까? 진짜 그런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닫힌 곡선은 항상 비누막을 만든다를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1950년, 60년 이쯤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토가 얘기하고 100년이 훨씬 더 지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한 130년, 뭐 150년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처음 증명한 사람, 비누막이 짠 하고 생길 수밖에 없다를 증명한 사람이 첫 번째 필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필즈 메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누방울은 차원이 2차원입니다. 이 차원에 대해서도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2차원 곡면이라고 불러요. 1차원짜리 기하학적인 도형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곡면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더 쉬운 게 곡선이죠. 왜냐하면 좀 차원이 한 차원 낮으니까 좀 쉽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곡선을 찾아라 라고 하면 답이 뭘까요? 직선입니다. 네, 빙고. 네, 근데 왜 직선일까요? 이런 곡선도 있고 이런 곡선도 있고 여러 곡선이 있는데 답은 얘라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쉽나요? 난이도를 한 차원만 올려보겠습니다. 한 차원이 아니고 점을 하나만 늘려보죠. 이 세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곡선을 찾아라. 세 점을 동시에 연결하는. 뭘까요? 이런 대답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대답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실제 계산을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봐도 좋아요. 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정삼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정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가 나오죠. 하지만 정답은 여기 새로운 점을 하나 여러분들이 더 만들어서 여기가 뭐냐?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센터를 하나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의 합이 요렇게 대답한 사람의 답보다 훨씬 더 짧다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요 각도는 항상 12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플라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플라토의 실험이 비누막이 항상 생기더라도 있지만 비누막을 어떤 철사를 넣었다 빼면 중요한 각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각도가 120도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또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한 차원이 아니고 점을 하나만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네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곡선 뭘까요? 자,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들이네요. 정답입니다. 네. 요 120도의 구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대답을 하는 학생도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연결했죠. 하지만 이게 대답이 아닙니다. 120도 구조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주어져 있지 않은 점이 추가되면서 이런 걸 우아하게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점들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제 계산을 통해서 얘가 더 짧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앞에는 비눗물이 있죠. 비눗물에 얘를 여러분들한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유리판에
이렇게 기둥으로 4개의 기둥, 그러니까 차원은 한 차원 높지만 얘를 이렇게 짜부시키면 이거 표준말로 뭐지? 이렇게 꾹 누르면 이 모양이 돼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잘 이렇게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럼 얘를 비눗물에 한번 넣었다 빼볼게요. 자, 120도의 구조입니다. 네. 비눗물이 떨어지고 있죠, 바닥에. 네. 이게 참 신기한데 하나 더 도전해보죠. 지금 제가 정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한 게 아니라서 조금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 무게중심이.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120도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6점일 때는, 뭐 7점일 때는, 8점일 때는 어떻게 될까? 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슈타이너라는 분이 이미 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많이 했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다 푼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문제를 세팅을 해서 풀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답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슈타이너가 얘기한 문제고 슈타이너의 나무 문제라고 부릅니다. 왜 나무 문제라고 부르는가? 생긴 게 다 뭔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110도 구조를 가지는 이런 나무 모양은 사실 많습니다. 이게 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최소 거리, 최단 거리가 관심 있어요. 그래서 슈타이너의 미니멀 트리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지국을 세우고 싶다. 혹은 뭐 전선을 깔고 싶다. 그러면 어디다가 기지국을 설치해야 이렇게 좀 짧게 해줄 수 있을까? 뭐 어디다가 어떻게 내가 선을 연결해야 이 사람들을 내가 가깝게 전선을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비용을 줄여서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차원을 제가 1차원으로 얘기한 거고 지금 제가 실험할 이런 비누막은 한 차원 높은 비누 2차원 최소 문제입니다. 실험을 조금만 더 해보죠. 제 앞에 여러 가지 실험 도구들이 있어서 한번 넣었다 빼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비누막이 얻어질 거예요. 비누막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비누막 클로즈드 커브, 그러니까 닫힌 곡선에 대해서만 비누막이 생기나?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수학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존재성과 유일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혹은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답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클로즈드 커브, 이것도 클로즈드 커브입니다. 닫힌 곡선이에요.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돌아가서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죠. 이게 닫힌 곡선입니다. 넣었다 빼보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 많이 봤죠? 이거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혹은 뭐 이거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서 DNA에도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양은
클로즈 커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는. 네. 클로즈 커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닫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우리 요런 모양과 얘를 잘 연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은 그러면 집어넣었다 빼면 막이 당연히 생깁니다. 새로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에요. 네. 여기를 보면 가운데 처음에는 없었던 막이 있습니다. 막 여기 가운데 막이 있죠. 아까 한 차원 낮았을 때는 원래 모양이 없던 점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원래 모양이 없던 면이 생긴 거예요. 이런 그 정사면체의 모서리를 연결한 선분입니다. 네. 여기에 원래 모양이 없던 점이 생겼어요. 이 각도를 보시면 120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래 모양에는 없던 그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원래 모양에는 없는 이 선과 점이 있는데 이 각도가 플라토가 밝혀낸 또 다른 각도입니다. 109.5도예요. 109도도 아니고 110도도 아니고 왜 109.5도일까? 우아하게 얘기하면 코사인의 값이 3분의 1이 되는 각도가 109.5도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네. 이런 삼각 기둥에도 한번 집어넣었다 빼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재밌는 모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09.5도와 120도의 구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았습니까? 120도가 어디입니까? 120도가 여기 면이 3개가 만나는 게 120도고 그 위에 여기가 109.5도예요. 109.5도가 이쪽에 있고 여기 가운데 이 선을 따라서 면 3개가 만나죠. 네, 그 120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뭔가 새로운 또 다른 각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밝혀보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109.5도, 120도 말고 또 다른 특이한 각도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90도라는 각도가 있긴 한데 그 각도는 제가 이 유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판. 자, 마술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투명한 유리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봐요. 자, 비누 방울을 제가 이렇게 하늘에다 불면 날아가 버리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불어보겠습니다. 한 개만 불어볼게요. 자, 비누방울 한 개입니다. 영롱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좋은, 더 예쁜 모양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한 개만 불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밑에 유리판에다가 비눗물을 살짝 묻혀놓으면 좀 불기가 편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냐? 왜 모양이 동그랗지 않지? 동그랗습니다. 근데 아까는 완전 동그란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동그란 일부분이죠. 그 절반, 하필 또 절반이에요. 동그란 것도 더 위에서 끊었을 수 있고 더 밑에서 끊었을 수 있는데 구면을. 근데 왜 하필 딱 정중앙에서 끊었을까? 그렇게 모양이 생겼을까? 그 이유도 바로 아이고 터져버렸는데 이 비누막과 이 유리판에 둘러싸인 공기가 일정합니다. 그 공기를
둘러싸는 이 비누막의 넓이가 최소화가 되는 모양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바로 90도가 등장합니다. 여기 요 유리판과 요 비누 방울이 만나는 각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원래는 이거를 우아한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 얘를 대칭시키면 뭐가 얻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누 방울이 얻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만들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대칭하면 동그란 모양이 하나 있구나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 더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더 불어봅시다. 불기 전에 어떤 모양이 될까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불어봐요. 이게 비누방울 2개가 붙어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찰력이 좋은 사람은 각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각도를 발견할 수 있냐? 90도가 있고, 여기 중간에 면이 이 아이고 터져버렸네. 비누방울과 비누방울이 만나는 요 사이의 각도, 요 곡선을 따라서 120도로 만나요. 120도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90도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왜 그런지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잘 얻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훌륭하죠. 이게 짱구 엉덩이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 보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중간에 터지면 새로 불면 돼요. 요렇게 얻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120도 구조, 90도 구조, 그 다음에 109.5도, 여기 109.5도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가 그 특이점, 109.5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비누방울 쳐다보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시각화해서 고정시켜 놓고, 영상을 아마 보여주겠죠? 자, 그러면 요 위에다가 비누방울을 하나 더 얹어 봅시다. 자,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요 위에다 비누방울 얹어야 돼요. 네. 저는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답죠? 다 성공했나요? 네.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완전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런 비누방울들,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비누방울이 한 개가 동그랗다가 1950년대, 60년대 증명이 됐다고 했죠, 수학적으로. 비누방울 2개가 이렇게 딱 만나면, 그냥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요 2개 딱 만나는 가운데 그 면을 따라서 120도로 만나는 그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당연한데, 이러고 만들어 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게 2002년도인가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세계는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비누방울 3개가 만나면 요렇게 되는 거, 그 모양이 정답이다. 우리가 보는 이 자연에서는 그게 유일한 답인데, 그거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물론 3개가 안 됐다는 얘기는 4개도 당연히 안 됐다는 얘기고 5개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는 거는 이미 그 추측은 여러 확실하게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유, 그게 궁금한 거죠, 우리는. 수학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존재한다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이제 대충 웬만하면 존재하는구만. 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웬만하지 않은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를 넣었다 빼면 당연히 우리 뭐가 얻어집니까? 원판이 얻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를 넣었다 빼면 또 원판이 얻어지죠. 근데 이 둘을 가지고 거리가 가까우면 아마 새로운 곡면이 만들어질지 않을까?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봐요. 그냥 넣었다 빼면 각자 이렇게 따로 얻어집니다. 각자 따로 얻어져요. 근데 이거를 살짝 넣어서 붙였다가 이렇게 떼보면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막이 얻어졌습니다. 네,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해서 살짝 들어주고 가운데 막이 생겨요. 그걸 터트려줘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생기죠. 네. 네. 자, 근데 요 막이 얻어졌죠. 요 막이 얻어졌습니다. 막이 얻어졌는데 제가 요거를 약간 왼쪽으로 한번 위에 거를 이동시켜 볼게요. 터지지 않죠. 이거 다 비누막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약간 위로 가도 어느 정도 일정 위로 올라가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버리죠.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할 때 모양이 조금 바뀌죠. 여기서 보는 그 막 중에 하나가 현수막이라고 불리는 우리 캐트노이드라는 곡면입니다. 원 두 개를 그대로 위로 들면 생기는 새로운 그 비누막이 있죠. 그걸 현수막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거기에 옆에서만 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죠. 옆에서 보면 요게 우리 목걸이 같은 거를 이렇게 양쪽 끝을 잡고 늘어뜨리면 이렇게 툭 하고 쳐지죠. 그러면 회전시키면 됩니다. 회전시키면 얻어지는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얻는 그 곡면이 바로 현수막, 캐테노이드입니다. 그리고 요 선을 현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흥미롭죠? 두 개를 가지고도 비누막을 만들 수 있다니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엄청 설레고 있을 겁니다. 막 흥분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 요거를 제가 이렇게 위로 들면 이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붙어 있고 언제까지는 어느 정도 가면 떨어져 버리네. 그럼 언제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수학에서는 이게 연결 집합이라고 불러요. 커넥티드 셋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근데 이게 두 개가 커넥티드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여기가 충분히 가까우면 커넥티드 비누막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 얼마나 떨어져야 될까? 이걸 살짝 기울이면 어느 정도까지 기울이면 또 비누막이 안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저는 답을 모릅니다. 충분히 가까우면 된다. 너무 많이 비틀면 안 된다. 얘가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된다. 얘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 정도까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 안 밝혀진 문제가 그 동네 꼬마들이 저한테 물어도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이게 비록 제 전공이긴 하지만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두 개.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는 자유 시간을 잠깐 줄 텐데 제가 두 개를 가지고 해봤는데 비누막을 이 클로즈드 커브, 닫힌 커브 세 개를 가지고 한번 세 명에서 같이 한번 얻어보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비누막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비누방울은 동그랗다. 비누방울 2개가 뭉쳐있으면 이런 모양이다. 3개가 뭉쳐있으면 이런 모양이다.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존재한다라는 거를 살펴봤어요. 뭐, 닫힌 커브를 2개, 닫힌 곡선을 2개 집어넣어도 만들 수 있다. 3개를 집어넣어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몇 개가 존재하는가? 무조건 1개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온 철사인데, 이게 닫힌 곡선이에요. 클로스드 커브인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들 테니스공 있죠? 테니스공에 보면, 혹은 야구공에 보면 실밥이 이렇게 돌아다가는 닫힌 곡선, 그겁니다. 네, 그건데 제가 한번 이걸 넣었다 빼볼게요. 당연히 비누방울이 생길 겁니다. 생겼어요. 자, 지금부터 이 비누방울이 제가 살짝 변형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불어볼게요. 네, 모양이 바뀌었죠?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네, 지금 2가지 모양이 생긴 거 확인했습니까? 네. 다시 해볼게요. 요렇게 생겨 있어요. 요렇게 생겨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이동. 이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비누막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둘레를 둘러싸는 비누막은 하나가 아니다. 유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러면 수학적으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이런 거는 무조건 넣었다 빼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둥근 원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이거를 뭐 불었다가 얘를 변형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은 가능하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까지 아주 대답을 잘했던 우리 학생들. 면적이랑 비슷하게 생길 수 있다. 면적이 비슷하게? 면적은, 지금 실험에서 면적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죠? 제가 이 비누막을 크게 만들면, 이 철사를 크게 만들면 큰 비누막을 얻을 수 있을 거고, 작게 만들면 비누막의 넓이를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넓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를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대답해봐요. 2차원에 못 나요. 2차원에 못 나요. 2차원에 놓을 수 없어서,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 놓을 수 없다라는 말을 제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바꾸면, 요거는 제가 이 곡선만 보겠습니다. 이 곡선만 놓고 보면 제가 이 밑에 바닥에다가 얘를 프로젝션 시킬 수 있죠. 정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그냥 뭐 자기 자신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기울였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모양을 얻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밑에 내린 모양도 클로즈 커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프로젝션을 시키면 어딘가에 겹친단 말이죠.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죠. 네,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답이 돼요. 근데 또 다른 대답, 제가 원하는 대답은 또 다른 겁니다. 얘는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얘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얘는 심플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얘는 별로 안 휘어 있습니다. 물론 휘어 있죠. 휘어 있지만 많이 휘어 있지는 않아요. 얘는 굉장히 많이 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면을 하나밖에 못 넣는 그런 곡선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클로즈드 커브를 제가 요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를 휘면 여기 부분은 많이 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밑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정사형 시킨다고 했죠. 정사형 시키면 밑에 모양은 원처럼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사실 많이 휘어 있지만 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이거는 이제 미분기하
학부 미분기하의 내용을 들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전체 총 공률, 전체의 공률이 4파이, 여기서 파이는 우리 원주율을 얘기합니다. 4파이보다 크면 다른 비누막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4파이보다 작으면 비누막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도 2000년도 이후에 2000년도 이후는 아니군요. 1980년대, 90년대에 증명이 됐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비누막이 2개냐 1개냐, 3개냐 1개냐, 여러 개냐 1개냐에 대한 질문에 얘가 많이 휘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1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증명된 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비누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비누 방울에 대해서 또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 페트병인데 그냥 잘라봤어요. 제가 이거를 담궜다가 빼겠습니다. 테두리가 만드는 비누막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케테노이드입니다. 현수막이에요. 네. 제가 쑥 누르면 비누방울이 옆으로 삐져나오는 게 보이죠? 그럼 제가 위로 살짝 들면 모양이 이제 쑥 줄어듭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현수막하고는 다른 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비누방울입니다. 비누방울의 일종입니다. 이 얘기를 사실 제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비누방울과 비누막은 뭐가 다른가?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네요. 비누방울은 공기를 감싸고 있어요. 공기를 에워싸고 있고, 비누방울이 만드는, 비누 표면이 그 공기를 에워싸고 만드는 모양을 비누방울이라고 합니다. 비누막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를 우리가 비누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걸 통해서 여기 뚜껑을 닫는 순간 비누막에서 비누방울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안에 에워싸는 공기가 생긴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거를 공부한 사람이 들로네라는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보여드렸던 방금 그 케테노이드하고는 다른 모양이에요. 그런 서피스를 우리가 들로네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비누방울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얘랑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비누방울과 비누막의 수학적인 정의에서 다른 거 하나. 핵심은 비누방울은 학부 미분기하에서 우리 평균 공률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누막은 평균 공률이 0인 거를 비누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은 비누막이라고 그러는데,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니멀 서피스라는 수학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누방울이라는 거는 평균 공률이 0이 아닌데 상수예요. 평균 공률이 상수인 공면을 우리 비누방울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비누방울, 얘는 비누막,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주저리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비누방울과 비누막으로 자신들만의 멋진 기하학적인 모양을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학생들의 아름다운 기하학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아, 역시. 네, 내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우와. 이렇게 움직여도, 비누막은 계속, 이게 위상적으로 애듈러스라고 그래요. 네. 그쵸. 네. 여기 구멍이 하나 있죠. 원판에 가운데 작은 원판 하나 빼내면 이거죠.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닫힌 커브가 비누막을 만든다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닫힌 커브가 비누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닫힌 커브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다 얽혀있는 곡선이 비누막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개구장이들은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닫히지 않은 커브는 비누막을 만들 수 없는 건가? 네, 불가능에 도전할 수는 없나? 라고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대답은 예스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지금 이 철사예요. 이거는 닫힌 커브가 아니죠.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매듭을 지으려고 한번 해볼게요. 매듭을 완전히 지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제가 한번 꼬아볼게요. 자, 이거는 누가 봐도 닫힌 곡선이 아닙니다. 제가 마술하는 거 아니에요. 닫힌 곡선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비눗물에 넣었다가 한번 빼볼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지 한번 봅시다. 충격과 공포 아닙니까? 비누막이 있어요. 얘들이 자기가 표면 장력과 이 공기의 압력이 균형이 되는 그 상태, 이 비누막이 닫힌 곡선이 아닐 때도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역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 비누막은 비누막은 우리가 수학에서 미니멀 서피스라고 부른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이걸 수학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미니멀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극소국면 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미니멀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수학으로 증명하는 거는 사실 학부 미분기하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변분법이라는 calculus of variation이라는 그런 어떤 수학의 한 토픽을 사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비누방울, 비누막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끝맺은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동그랗고 예쁜 아름다운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철사를 집어넣어도 이런 아름다운 곡면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금방 터져버리죠.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이 비누방울처럼 아름답고 예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져야 될 존재다. 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비누방울과 같은 인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